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첫 장면에서부터 진지하게 나오면은 이건 시사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재밌는 장면으로 영상을 시작하려고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알리바바 이야기, 알리바바 도둑들이죠. 소매치기, 도둑, 알리바바 다 똑같은 말로 통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습성을 좀 분석하고, 그 사람들은 창이고 저희는 방패 같아요. 어떻게든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우리의 물건을 훔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못 훔쳐가게 막고 있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도둑을 당한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도둑이 거의 없고, 길바닥에 물건을 내놓고 팔아도 되고, 오토바이도 길에다가 세우고, 자전거도 길에다 세우고, 뭐 다들 아시는 도둑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럼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길거리에 소매치기가, 특히 관광지에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죠. 글쎄요, 우리나라 부산에 가가지고 바닷가 가서 수영할 때 가방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도 가방이랑 신발이랑 내 물건을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오거나, 제가 세계 여행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봐도 어쩔 수 없어요. 고프로 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카메라 있는 가방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가는데, 제가 낮장 바닷가에서 본, 그리고 저희가 바닷가에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과 파라솔을 빌렸는데, 빌려준 사람을 3일 내내 만나면서 좀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바닷가 도둑 이야기를 신랄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첫 번째로 조직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둑 그룹들이 다 역할을 맡아서, 한 명은 순찰조, 한 명은 전달조, 한 명은 도망가는 조,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를 짜놓고, 또 게다가 도둑들끼리만 이렇게 연계된 게 아니라 파라솔을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구호하는 해변 구조대, 그 사람들까지 막 연계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제 상상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창이 너무 강력해요. 지금 방패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나오는 분들에게, 베트남도 그렇고 뭐 다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도둑들의 창을 뚫지 못하게 하는 방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파라솔 빌려주는 사람과 3일 내내 있으면서 좀 특이한 사람을 봤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 모카라는 강아지를 가지고 갔을 때 다른 강아지 주인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고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계속 저희 주변에 머물고, 다행히 저희는 이 쭝이 절대 수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수영 안 하고 짐을 지키는 역할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쩌면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요. 호치민에서 온 관광객이긴 하지만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도둑들이 좀 더 경계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도전을 했었어요. 저 아줌마가 저희한테 와서 계속 이 친구한테 몇 명이 왔냐, 어디서 왔냐, 누구냐, 뭐 저 사람은 외국인 누구냐,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걸고, 또 다른 아줌마 한 명은 계속 옆에서 이 빈틈을 노리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 내려놓으라, 우리 강아지랑 둘이 뭐 교미하게 해가지고 새끼 갖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쭝이 진짜 빡 돌아가지고 저리 가라고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옷을 입고 저 아줌마가 또 와서 저 파라솔 뒤에 저렇게 쌓아놓은 공간에 매복을 하듯이, 바다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관광객을 보러 온 거예요. 관광객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사람들이 한 5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또 하다가 담배도 피고, 아줌마들도 다 담배 펴요. 막 눈초리도 너무 기분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저렇게 다 숨어서 관광객들 빈틈 노리고 있고, 핸드폰을 가방 어디에 집어넣나, 지갑을 가방 어디 부분에 집어넣나를 막
열심히 보고 있다가 망고나 땅콩, 옥수수 파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 아줌마들도 아마 한패일 것 같아요. 접근을 하면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접근을 할 거고, 아마 저희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너무 없는 바닷가라서 이 창이 좀 무뎌진 상태이겠죠. 그렇게 찔러도 안 찔리거나 그런 상태라서 알리바바를 당하기 정말 어려울 거고,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완전 비수기겠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모여있고 계속 우리가 뭘 하는지 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뭘 어디다 집어넣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가 망고나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슬쩍 접근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 같고요. 만약에 뚱이 수영을 했다면 저희가 파라솔을 빌리고 거기에다가 가방 같은 걸 놔두고 이제 수영하러 나가겠죠. 이때 너무 쇼킹한 게, 당연히 저희는 그 파라솔 빌려준 그 사람이 우리 가방을 맡아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빌린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맡아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 의자와 파라솔을 빌려줬지 당신들의 가방을 맡아주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 당연히 맡아줘야 될 것 같지만 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한 경우에는 그 파라솔 빌려주는 그 사람도 한패라서 티 안 나는 거 그거 훔쳐가고 나중에 알게 되고, 그때 돼서야 바닷가로 와가지고 이거 없어졌다 얘기해도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나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너무 방심하고 있고 저들은 우리를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베트남에 와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기분 나쁜 경험을 가지고 다시는 베트남 안 온다, 욕하고 베트남 진절머리 난다고 하면서 여행을 마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닷가 와서 이 바다를 보면서 한껏 이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어 놓고 이 자연의 소리와 그 향기와 시간을 온통 느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절반은 긴장하고 저 알리바바들이 절대 제 주변에, 제 물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시켜야 되고요. 일행 중에 번갈아 가면서 수영을 하고 비닐봉지 같은 거에 감싸가지고 꽉 묶어놓고 그래야 될 것도 같고요. 긴장 계속 해야 됩니다. 상황은 완전 치열한 상황일 거고요. 완전 방심해서 막내나 하늘씨처럼 바닷가 보자마자 그냥 뛰어들어가기 바빠가지고 막 시동 걸고 막 부릉부릉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지게 될 거예요. 여행 가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면 진짜 멘붕 오고 그 다음부터 여행 완전 망가지고요. 이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게 될 건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긴장하고 예비하고, 아니면 아예 파라솔 그 일하는 사람한테 대봉지 큰 거 안에 짐 다 넣고 꽉꽉 묶어놓고 이거 잘 봐달라 하면은 알리바바들도 티나니까 못 가져가겠죠. 그 큰 걸 어떻게 들고 가? 그리고 그 큰 걸 들고 가는데 왜 못 잡아?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도둑들을 안 잡냐 했더니, 저 도둑들이 생계가 걸려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코지가 나면 목숨 걸고 덤빈다고 하네요. 이 파라솔도 다 부시거나 다 망가뜨리고 자기 삶까지 무너지니까 남의 삶에 굳이 끼어들지 않는 게 맞다. 경찰도 거의 없고 구조대는 그냥 구조만 하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딱 훔치고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스쳐 지나가면서 또 일행에게 그걸 또 넘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스쳐 지나가는 또 일행에게 넘기고, 마지막에는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걸 받자마자 바로 저 멀리로 그냥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그게 없어졌다는 걸 알고 그 아줌마, 첫 번째 아줌마를 잡아도 그 물건은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아저씨한테 가고 오토바이 타고 이미 저 멀리 떠난 상황이라서 잡는 것도 쉽지도 않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낫짱뿐만 아니라 호치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소매치기는 혼자 안 하고 2명, 3명, 4명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해가지고 빠르게 잡아도 잡지 못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막 승질 내겠죠. 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승질 내면 증거도 없고 그냥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호치민에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이 말 거는 거 대답하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면 무조건 쳐내야 됩니다. 그걸 옆에다 두고 장난 걸고 사진 같이 찍고 하면 주머니에 있는 거는 이미 내게 아닙니다. 50% 정도는 이 여행 온 그 기분을 즐기시고, 나머지 50%는 긴장한 상태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베트남 이야기를 좀 나레이션으로 재미나게 풀어가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펑펑 치는데 저희가 수영을 했죠.
아침 7시, 8시 정도에 커플 남녀가 수영하러 들어가서 여자는 겨우 구호 밧줄을 붙들고 메고 있으면서 겨우 살았고요. 23살짜리 남자는 파도에 휩쓸려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타까운 사연도 좀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